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크립토그래피를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본적인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 중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분류의 크립토그래피가 있는데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와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각각 특징과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CC, Elliptical Curve Cryptography 이전에 사용되었던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고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Asymmetric Cryptography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Asymmetric Cryptography라고 하면은 RSA라는 알고리즘과 키 익스체인지에 사용되는 데프티 헐먼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일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면은 결국 타원형 곡선에서 뭔가 그 엘레멘트들이 뭔가 집합을 이루고 거기에서 특정한 펑션을 동작하게 되는데 기본이 되는 엘립티컬 커브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엘립티컬 커브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던 ECDH랑 ECDS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ECC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구현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제 계획으로는 50분 강의에 10분 휴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 10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리비어스 RSA까지를 뭐 50분 내에 끝내고, 그 다음에 DP 할머니랑 여기서부터 뭐, 이 ECC 중간까지를 점심시간 이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2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고, 뭐, 늦더라도 3시 이전에는 끝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분 지금 저희가 질문을 뭐 중간중간에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10분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디오 키셔서 뭐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면 흔히들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용어로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메트릭 그리고 시크릿 키, 쉐어드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를 칭하는 다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클래시컬이랑 모던 크립토그래피를 나누는 경계는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70년도에 75년 또는 70년에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형태의 크립토그래피를 저희가 클래시컬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고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의 특징은 시메트릭 키를 사용하고 시크릿 키를 사용하고 쉐어드 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특징은 무엇이냐? 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플레인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가 있습니다. 플레인 텍스트는 그냥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화가 적용된 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크립션, 그래서 암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에서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 즉 비문에서 평문으로 복구하는 과정을 디크립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75년 데피 헐만의 어시메트리 키,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키가 사용됐다는 의미에서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메트릭 키는 요 사이퍼 텍스트가 전달되는 다른 이브나 다른 이 제3에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키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출되는 순간 사이퍼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류의 키를 시크릿 키, 비밀에 보장되어야 되는 키로서 시크릿 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상들이 키를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또 쉐어드 키 크립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즉 인코딩과 디코딩의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여서 크립토그래피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크립토그래피를 우리가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래시컬한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의 장점은 일단 인코딩이랑 디코딩,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할 때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대비 알고리즘 자체가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라는 것 자체는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디바이스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소요되는 파워도 적게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컬한 이러한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최소한 한 번은 이 시크릿 키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정화된 보안이 강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최소한 한 번은 키를 분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만난다거나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내재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알고리즘이 간단하다. 하지만 단점은 키를 배분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이러한 현대적인 크립토그래피가 나오기 전에 올드 로마 시대 요럴 때도 우리가 암호화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암호화의 대부분은 substitution이랑 transportation을 사용을 했는데, substitution이라고 하면은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hello라는 것을 제가 A고 B한테 보낸다라고 하면은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헬로를 그대로 보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종이에 써서 보내면은 이 중간에 누군가가 이것을 입수를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에서부터 G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0에서부터 숫자로 매핑을 하여서 HELLO를 이거를 각각을 숫자로 바꿔서 치환을 해서 사이퍼 인크립션을 하는 게 substitution, 즉 치환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hello라는 것을 뒤죽박죽 섞어서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L, E, H, O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크립토그래피, 인크립션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transpor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올드 사이퍼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정말 초창기의 크립토그래피는 대부분 substitution이랑 transportation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substitution과 transportation은 당연히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이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시크릿 키를 공유한 상태에서 뭔가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때 설명드렸던 사이퍼들이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 그리고 AES, NIST에서 정의한 데스랑 AES와 같은 것이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의 일종의 것이고, 이러한 데스랑 AES는 특히 크립토그래피를 하는 단위가 블락 단위, 비트의 묶음, 그래서 데스는 64비트 묶음으로 처리를 하고
AES는 128비트 단위로 묶음을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크립토그래피를 블락 사이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RC4와 OTPAD 같은 경우에는 OTP 같은 경우에는 비트 단위로 우리가 사이퍼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놈을 우리가 스트림 사이퍼라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 고전적인 크립토그래피들은 모두 시메트릭 키를 사용을 하여서 그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모던 현대에 들어서는 어떠한 크립토그래피를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차별성이 그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는 시메트릭 키를 사용했는데 모던 크립토그래피는 어시메트릭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는 인크립션과 디크립션 단계에서 동일한 시크릿 키를 공유하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모던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사용되는 키가 어시메트릭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에서는 항상 키가 동일한 키를 두 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가 되는 퍼블릭 키 하나랑 프라이빗 키 하나 두 개를 이러한 페어로서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그 키들이 페어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 퍼블릭 키는 공공적으로 그 다른 사람 어느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이고, 프라이빗 키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래서 시크릿하게 보유해야 되는 키를 우리가 프라이빗 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는 매스메티컬한 프로그램, 즉 그 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팩토리제이션 프로그램 등으로 이 페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매스메티컬한 그 특징에 의해서 이런 그 키가 어시메트릭하게 생성되고, 퍼블릭 키는 정말 대중적으로 이제 다 뿌려도 되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프라이빗 키는 그 에이전트, 해당되는 에이전트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에서 사용되는 키가 다르고 수행하는 절차도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아까 그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가 심플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던 크립토그래피의 장점과 단점은 그것과 반대가 됩니다. 즉, 그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 대비 컴플렉스,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키도 동일한 시큐리티에 대한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키도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단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그 클래시컬한 크립토그래피가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이드 반대되는 것들이 장점과 단점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는데 이놈이 사이퍼 텍스트로 보내고 싶은 경우,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로 네,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 이게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를 쓰면 밥은 퍼블릭 키를 써야 되고, 그 반대로 앨리스가 퍼블릭 키를 쓰면 밥이 프라이빗 키를 쓰고, 이렇게 결국 각각의 앨리스와 밥이 뭔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어시메트릭하게 사용을 하여서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되면 이러한 그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어떠한 수학적 조건에 의해서 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특히 ECC에서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그 통신들을 시큐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모던 크립토그래피에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다라고 했는데,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인크립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크립토그래피를 데이터 시그니처를 위해서, 즉 인증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인크립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향을 보시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샌더가 퍼블릭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퍼블릭 키라고 하면은 누구의 퍼블릭 키냐라고 하면은 밥의
밥의 퍼블릭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데이터를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밥의 퍼블릭 키, 왜냐 퍼블릭 키라는 것은 모든 대중에 대해서 다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는 밥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밥에 대한 퍼블릭 키를 사용을 하여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밥은 이 사이퍼 텍스트를 받고 밥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 사이퍼 텍스트를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칼이라는 사람이 있고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밥의 퍼블릭 키로 사이퍼 인크립션을 했기 때문에 그 칼이나 데이비드가 이 사이퍼 텍스트를 액세스를 하여도 아무리 액세스를 하고 밥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어도 칼과 데이비드는 밥의 프라이빗 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칼과 데이비드는 이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이제 어시메트릭 키의 인크립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만약에 칼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앨리스는 칼의 퍼블릭 키를 써가지고 인크립션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칼만이 칼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앨리스가 칼한테 보낸 그 사이퍼 텍스트를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시메트릭한 그러한 키를 사용을 해서 퍼블릭 키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하여서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데이터 인크립션, 모던 그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에서 데이터 인크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시그니처는 어떻게 보느냐? 그 키에 대한 구성이 반대가 됩니다. 즉, 내가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서 데이터 인크립션은 퍼블릭 키가 인크립션에 들어가고 프라이빗 키가 디크립션에 들어갔는데 데이터 시그니처 과정은 프라이빗 키가 인크립션에 들어가고 그 퍼블릭 키가 디크립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증을 하고 싶으니까 앨리스라는 사람이 내가 앨리스다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앨리스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하여서 여기서 시그니처라는 것을 밥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 밥은 이 시그니처가 유효한 시그니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시그니처가 유효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을 건데 이게 만약에 칼한테 가거나 데이비드한테 가게 되더라도 이 시그니처가 이 공공에 있는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칼과 데이비드, 밥 모두 그 시그니처가 앨리스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 키들이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에서 사용되는 것이 다른 어시메트릭한 키를 가지고 그 크립토그래피를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되는 것이고 키의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 인크립션이 되기도 하고 데이터 시그니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그 효율적으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에 대한 페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매스매티컬 프로그램의 그 기반을 둬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RSA, 우리가 오늘 배울 RSA와 데피얼만 그리고 일립티컬 커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어시메트릭 그 키 크립토그래피가 되는데 이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는 다음과 같은 팩토리제이션 문제, 그래서 n이라는 인티저 밸류가 있으면 이것이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가 바로 RS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피 헐만 같은 경우에는 A에 X가 있으면 Y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A와 Y를 기반으로 해서 X가 어떻게 되는지, 즉 로그를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키를 만드는 것이 데피 헐만 그 크립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는 이러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데 일립티컬 커브라는 특정한 도메인에서 이러한
로갈리즘을 로그에 해당되는 함수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키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일립티컬 커브 크립토그래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SA, 대표열만, ECC 이런 것들이 매스매티컬한 프로그램에 기반을 해서 키를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각각 키를 생성을 하고 키를 생성을 한 후 이 키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함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결국 이 그 모던 크립토그래피를 보시면은 결국 네, 키를 가지고 이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를 가지고 뭐 인크립션이랑 디크립션 하는 과정은 매우 쉬워야 되고요. 매우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던 크립토그래피가 가져야 되는 특징은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가 있으면은 인크립션을 하거나 디크립션을 하는 데는 매우 용이해야 된다라는 성질이 필요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퍼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놈이 플레인 텍스트로 복원되는 과정은 어려워야 된다라는 키가 없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이 어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성질이 존재합니다. 모던 크립토그래피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그 성질을 규정하는 펑션이 트랩도 원웨이 펑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X라는 것을 그 플레인 텍스트라고 보시고 Y라는 것을 사이퍼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K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플레인 텍스트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레인 텍스트와 키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퍼 텍스트를 잘 복원할 수 쉽게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크립션 하거나 인크립션 할 때 그 컴퓨팅 그 컴플렉시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쉬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이퍼 텍스트가 있고 키가 있는 경우 X를 복원을 하는 과정, 즉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퍼 텍스트가 있는 경우 반대로 플레인 텍스트를 복원하는 과정도 쉬워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만 아는 경우, 즉 그 중간에 앨리스랑 바비랑 통신을 하는데 칼과 뭐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 있죠. 여기 그 사이퍼 텍스트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X라는 것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야 된다라는 것이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던 크립토그래피를 규정을 할 때는 이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을 다음과 같은 기능이 맞도록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쉽도록 K와 X가 있으면 Y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K와 Y가 있으면 즉 키와 사이퍼 텍스트가 있으면 플레인 텍스트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이퍼 텍스트만 있다면 이 플레인 텍스트를 쉽게 복원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모던 크립토그래피에서 그 모던 크립토그래피를 디자인하는 그러한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핵심들이 다음과 같은 팩토리제이션, 그 로갈리즘, 그리고 일립토 크립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러한 트랩도 원웨이 펑션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그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